61세가 넘으면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동안 잘 살아오셨다고요? 맞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묵묵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시점부터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무섭도록 조용하게.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61세. 이 나이는 숫자 하나 차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갈라지는 분기점입니다. 누구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고 결국 자신도 잃어갑니다.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시기를 인생 제임학의 출발점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61세가 넘어가면서요. 많은 분들이 무언가 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예전처럼 일에 집중이 안 되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몸도 이유 없이 아프고 문득문득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거지 뭐. 나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런 거 아냐? 이 정도면 양호한 거지. 이렇게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건 몸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61세부터 조심해야 할 것. 그건 바로 마음의 붕괴입니다. 예전엔 내가 필요했죠. 회사에서도,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회사에서는 이미 퇴직하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고,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빠 전화도 뜸합니다.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점점 단조로워집니다. 그 단조로움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존재감의 상실. 그리고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무서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술을 찾고 TV에 파묻히고 게임이나 도박에 빠지고 아니면 그냥 무기력하게 소파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61세부터 무너지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아직 괜찮다는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전 체력과 지금 체력은 다릅니다. 예전 기억력과 지금 뇌는 다릅니다. 그런데도 똑같다고 착각하면 언젠가는 아주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골절, 실수, 건강 악화는 물론이고요. 사고 이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혼자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걸 혼자 참는 습관, 내 감정은 말하면 안 된다는 신념, 남에게 패기치기 싫다는 체면이 자신을 고립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엔 작은 울림이 생기고 있을 겁니다. 나도 요즘 이상하다. 예전 같지 않다. 뭔가 바꾸긴 해야 할 텐데. 맞습니다. 그 작은 느낌, 바로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붕괴를 막기 위해 61세 이후 절대 놓쳐선 안 될 3가지 자기관리 원칙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라. 둘째, 자식보다 자기 건강을 먼저 챙겨라. 셋째, 내가 사라지면 모두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이 3가지 중 단 하나라도 놓치면 남은 20년, 30년이 고통과 후회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61세 이후 그 작은 방심으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례, 그리고 그 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잘못된 선택 하나가 어떻게 후회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꾸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지까지 진짜 인생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주십시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61세 이후 망가지는 사람들에겐 몇 가지 놀라울 정도로 공통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은 전부 너무나도 사소하고 너무나도 평범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절대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담 현장에서 그 습관 하나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는지 수없이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습관, 바로 침묵입니다. 갑자기 말이 줄어듭니다. 누구에게도 먼저 연락하지 않고 가족이 불평할까봐, 친구가 바쁠까봐 말을 아끼고 혼자 지내고 마음속 말을 속으로 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묵은 혼자만 조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조용히 투명인간이 되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처음엔 본인이 먼저 말문을 닫고, 다음엔 상대가 굳이 안 물어도 되겠지 하고 관심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혼자 쓰러진 채로 발견되기도 하고, 자식조차 요즘 부모님이 뭐 하고 사시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닙니다. 노년의 침묵은 고립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십시오. 괜찮냐는 말 한마디에 인생이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습관은 패턴 없는 하루입니다. 61세가 넘으면 대부분 은퇴를 하거나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가 너무나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좋죠. 이제 늦잠도 자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들쭉날쭉, 식사 시간도 불규칙, 자는 시간도 엉망이 되면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리듬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패턴이 무너지면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우울감, 무기력증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이걸 겪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걷기, 점심 전에는 책 10쪽 읽기, 저녁엔 손글씨로 일기 쓰기 같은 단 하나의 루틴이라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루틴 하나가 당신을 무너짐에서 지켜낼 유일한 버팀목이 됩니다. 세 번째 공통 습관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전 제 삶에 감사해요.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자기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말과 행동으로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새 옷을 안 삽니다.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거나 잘라버립니다. 생일도 챙기지 않고 남이 고맙다고 해도 별거 아니에요라고 손살에 칩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을 지우는 습관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61세 이후에 진짜 필요한 건 명품, 가방이 아닙니다. 자식의 성공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몸도 마음도 인간관계도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챗GPT의 말, 61세 이후 노후 인맥이 독이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친구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독이 되는 관계에 갇혀 정신적으로 더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첫째, 예전부터 이어진 오래된 인간관계가 사실은 서로의 단점과 약점을 부추기고 서로를 끌어내리는 부정의 굴레가 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상황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다 보니 부정적인 이야기와 불평가 반복되고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피곤한 역할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점점 더 소외되고 고립됩니다. 이런 노후 인맥은 당신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1세 이후 인간관계 정리를 해야 합니다. 모두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진짜 나를 살려주는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모임, 자원봉사, 배움터 등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무리해서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자기 자존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입니다. 61세가 넘으면 인생이 주는 무게에 눌려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작은 습관으로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다짐하십시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통해 몸을 깨우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또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공을 경험하며 그 성취감을 통해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1세 이후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조금씩이라도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무너지는 인생을 막고 새롭게 일어서는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삶이 가장 빛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가족을 위해 살았던 분들이 많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감각을 키워야 합니다. 그 감각이 내일의 나를 지탱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다음으로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목표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3일간 산책하기, 매일 일기 한 줄 쓰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등 소소하지만 꾸준히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중요합니다. 이 작은 성취가 쌓이면 내가 해냈다는 자신감이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다시 새로운 도전을 부릅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함께하는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61세 이후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친구, 이웃, 동호회, 주민센터 프로그램 등 사람과의 만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외로움과 우울감이 밀려와 몸과 마음 모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꾸준한 만남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라는 다짐을 하십시오. 건강검진은 꼭 정기적으로 받고 작은 이상 징후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숨기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혼자 참지 말고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인생의 이 시기는 마음이 가장 예민해지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작은 습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차 한 잔 마시며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몸과 마음을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또 스스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오늘도 잘 해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 쌓여 마음속에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따뜻한 미소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오래된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친 이웃, 주민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소소한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혼자 있던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속 외로움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 외로움이 자꾸 마음을 갉아먹지 않도록 작은 교류라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몸도 마찬가지로 귀 기울여 주세요. 아픈 곳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건강 검진도 주기적으로 받으시고 무리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길 때 진짜 행복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어떻게 꾸려나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고 조금 더 사랑을 쏟아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 삶을 놀랍도록 바꿔놓을 것입니다. 챗GPT의 말, 61세 이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엄격했고 또 스스로에게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그 기대가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어 마음 한켠을 짓눌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고 이해심을 가져야 진짜 편안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 후반부의 가장 절실한 과제입니다. 자신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실제로 이 한마디가 마음의 굳은 살을 녹이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 말을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61세가 넘으면 누구나 크고 화려한 기쁨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커피 한 잔을 음미하는 순간, 산책길에 마주친 꽃 한 송이, 좋아하는 음악 한 곡에 마음이 설레는 느낌, 이런 평범한 일상이 주는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작은 행복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하루는 더 이상 무미건조한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61세 이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용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이제 말을 아껴야 한다거나 내가 나서면 오히려 민폐가 될까봐 걱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러분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경험은 그 자체로 귀중한 자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밝히고 작은 불편함도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61세 이후는 배움과 성장도 멈추지 말아야 할 시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책 읽기, 새로운 취미 시작, 온라인 강의 듣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도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함께 배우고 웃고 공유하는 시간은 외로움을 달래고 희망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61세가 넘으면 다양한 신체 변화가 찾아오고 만성 질환이 나타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기적인 건강 검진, 올바른 식습관, 꾸준한 운동,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 상담과 치료는 여러분이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아픈 부분을 숨기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챙기는 태도가 여러분을 더 오래,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1세 이후 가장 큰 위험은 고립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대화가 단절되면 마음도 병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구, 이웃,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등 다양한 연결망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관심과 도움을 주면 그 사람도 다시 내게 관심과 도움을 줍니다. 이 선순환이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1세 이후의 삶은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삶을 다시 설계하고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작은 실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61세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오랜 시간 가족과 직장, 사회적 역할 속에서
나를 잃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때 깊은 혼란과 공허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바로 나를 다시 발견하고 나를 사랑할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솔직해지십시오. 감추고 숨기려 할수록 마음은 더 아파집니다. 일기쓰기, 명상, 상담 등으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힘든지 차근차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둘째,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난 후회와 상처를 되새기는 대신 그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힘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십시오.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면 자신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그것이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셋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1세 이후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배움에 뛰어들며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세요.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의 또 다른 빛이 됩니다. 다음으로 노년기에 매우 중요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61세가 넘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고를 때 신중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잡곡, 생선 등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적당히 줄이고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키고 과식이나 폭식을 피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 유지에 필수입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등 무리 없는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운동은 혈액순환과 근육 강화는 물론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합니다. 만약 몸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적합한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61세 이후 경제적 안정은 정신적 안정과 직결됩니다.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생활비 예산을 세워 관리하세요.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만들고 충동 구매를 삼가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보험이나 구독 서비스는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만약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나 노인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과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지속하고 확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나 이웃과 자주 연락하고 주민센터, 복지관, 문화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집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소중히 다루십시오. 가끔은 솔직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유대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을 지키는 법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과 마음 모두 무너지기 쉽습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산책 등으로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매일 떠올리며 작은 행복을 기록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